이상한 알베르게 2 35번째 날 포르토 마린. 아침부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오늘은 길을 나서는 것도 촬영하는 것도 포기해야 할 것 같았다. 다행히 이곳 알베르게에서는 연박이 가능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찍은 자료들을 정리하며 하루 더 묵기로 했다.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가니 이런 날씨에도 우비를 입고 다음 여정지로 이동하려는 몇몇 순례자들이 보였다. 그들은 출발하기 전 서로 힘내라는 격려의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부엔 까미노, 부엔 까미노. 나는 따뜻한 비프 시트와 빵으로 아침 식사를 한 뒤 방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촬영했던 자료를 열어보니 옛 첫날부터의 여정이 다시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처음에는 무거운 배낭에 적응하지 못했고 걷는 요령이 없어 무릎과 발이 아프게 일쑤였다. 그때는 영락없는 초보 순례자였다. 걸으면서 촬영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 게다가 걷는 도중에는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었기에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항상 신경을 써야 했다. 그렇다고 힘든 과정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름다운 풍경에 눈이 즐거웠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 마음이 즐거웠다. 물론 처음에는 사람들을 인터뷰 대상으로 하는 PD였지만 어느 순간 순례자들과 함께 동화되어 가면서부터 나도 한 사람의 순례자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변하게 된 데에는 질문 알베르게에서 얻은 답변들이 큰 역할을 했다. 뜻하지 않게 만난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은 답변들이 내 정신을 일깨웠던 것이다. 나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동안 촬영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나니 마치 오늘 하루도 순례길을 걷고 방금 알베르게에 도착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진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났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비가 그쳐 있었다. 나는 마을을 둘러보고 커피도 마실 겸 알베르게를 나섰다. 시원한 바람에 실려오는 빈 내음이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찌뿌둥한 몸과 마음을 개운하게 했고 부드럽게 내려앉은 가을 햇살이 내 몸을 따스하게 했다. 이처럼 비가 온 뒤의 마을 풍경은 어제 본 것과는 사뭇 달랐다. 나는 산책하기 위해 발길 가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마을 입구에 다다랐다. 어제 건너왔던 다리와 강이 보였다. 한껏 경치를 눈에 담고는 다시 발을 뗐다. 골목으로 들어서 가다 보니 보도블록들이 예쁘게 잘 배치된 길이 나타났다. 약간의 경사가 진 길 양옆으로는 하얀 건물들이 도열하듯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건물들에는 저마다 아기자기한 녹색 창문들이 달려 있었는데 그 모습이 아주 예뻤다. 건물 1층들은 아케이드로 이루어져 긴 통로를 만들고 있었고 2층 창문에는 작은 베란다가 있었다. 나는 보도블록을 따라 걸어서 올라갔다. 건물의 베란다에는 알록달록한 색상의 꽃들이 심어진 화분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마치 꽃송이를 뿌려줄 것만 같아서 내가 동화 속의 마을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내 발길이 통로 끝을 지나자 작은 광장이 나왔다. 맞은편 끝에는 산 니콜라스 성모 성당이 군더더기 없이
네모 반듯하게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작지만 힘있게 느껴졌다. 성당은 왕관을 쓴 듯한 상단부와 파란색의 작은 창들이 나 있는 중단부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나는 또다시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포르토 마린의 건물들은 대체로 하얀 건물들이 많았다. 그때 아담한 카페를 발견했다. 그곳에서 풍겨 나오는 진한 커피향이 나를 자연스럽게 카페 안으로 이끌었다. 카페 콘 레체를 주문해서 한 모금 마셨는데 구수하면서 무겁지 않은 맛이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페이스북의 댓글들을 확인해 보면서 잠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얼마 후 하늘이 어둑해졌다. 알베르게를 나설 때까지만 해도 가득했던 햇살은 사라지고 언제 몰려왔는지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다. 왠지 다시 비가 올 것만 같았다. 나는 알베르게로 돌아가기 위해 서둘러 카페를 나섰다. 조금 걷다 보니 얼굴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빗방울이었다. 다시 우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저녁 식사로 스파게티를 해 먹을 식재료들을 사서 알베르게로 들어서는데 체크인 중인 2명의 순례자와 눈이 마주쳤다. 바로 며칠 전 트리아 카스텔라에서 헤어졌던 케이트와 프란시스였다. 그들이 먼저 나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인사했다. 부엔 까미노 수연, 부엔 까미노, 여기서 다시 만나는군요. 역시 순례길의 여정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인 듯했다. 체크인을 마친 그들은 내 손에 든 식재료들이 담긴 봉지를 보고는 함께 저녁 식사하자고 했다. 우리는 1시간 후에 알베르게 주방에서 만나기로 했다. 프란시스는 오늘 저녁 메뉴로 특별한 것을 준비했다며 한껏 나의 기대감을 부풀렸다. 나는 잠시 방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한 후 주방으로 내려갔다. 주방에는 케이트, 프란시스 외에도 2명의 순례자가 더 있었다. 핀란드에서 왔다는 루나와 뉴질랜드에서 온 올리버였다. 프란시스가 들고 온 바구니를 가리키며 말했다. 수연, 오늘의 메뉴는 바로 밤이에요. 밤이요? 네, 밤이요. 하하. 케이트와 이곳으로 오는 길에 밤송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밤을 구워 먹으면 좋을 것 같아 한가득 담아왔답니다. 그들이 가져온 밤을 보자 나도 어제 포르토마린으로 오는 길가에 떨어져 있던 밤송이들이 기억났다. 한국에서 삶아 먹던 밤이 떠올라서 주워갈까 생각했지만 비도 오고 짐이 될 것 같아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프란시스가 밤을 주워와서 먹을 수 있게 되다니 스페인의 밤맛이 무척 기대되었다.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온 재료들을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다. 내가 준비한 스파게티 재료들과 다른 사람들이 준비한 빠에야와 샐러드 재료에 소시지까지 식재료들이 다양했다. 루나는 맞은편 가게에서 사왔다며 와인 한 병을 바구니에서 꺼냈다. 고소한 크림 향이 가득한 스파게티가 완성돼 갈 때쯤 프란시스는 구운 밤을 접시에 한가득 담아 테이블에 놓았다. 모든 요리가 완성되자 우리는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와인을 따랐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구운 밤 향이 코끝에 와닿을 때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스파게티의 크림 향과 테이블에 올려진 와인 향이 오묘한 조화를 이루며 우리를 더욱 즐겁게 했다.
프란시스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우리의 1000km 지점 통과를 축하하며 한잔해요. 프란시스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구운 밤을 입으로 가져갔다. 나도 와인잔을 한 바퀴 돌리며 향을 맡고 입속으로 한 모금 넣었다. 드라이한 맛이 입안의 미각을 깨웠다. 나는 테이블에 놓인 스파게티와 빠에야를 덜어와 먹었다. 케이트가 와인을 마시고는 말을 했다. 여기까지 온 것이 꿈만 같네요. 처음에 출발할 때만 해도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700km 정도를 걸어 표지석 앞에 섰을 때는 감격스럽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너무 좋아 소리를 질렀답니다. 옆에 있던 프란시스가 말했다. 하하, 케이트가 소리를 질렀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도 표지석이 반가웠어요. 그래서 바로 표지석 옆에서 인증샷을 찍었어요. 제 페이스북에 올리려고요. 친구들과 가족들이 페이스북으로 제 소식을 접하고 있거든요. 케이트가 이어 말했다. 이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답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왔다는 생각에 더 감격스러웠어요. 무거운 배낭에 어깨가 아플 때면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꿋꿋이 걸어온 제가 무척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이제 조금만 더 걸으면 산티아고에 도착할 수 있어요. 100km가 남았다는 것이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네요. 프란시스가 이어 말했다. 저도 이 여정의 끝에 섰다는 것이 실감이 났어요. 그때 큰 눈으로 신기한 듯 우리를 바라보며 귀를 기울이던 루나가 말했다. 우와, 정말 좋으시겠어요. 저는 사실 사리아에서 출발했답니다. 그래서 100km 표지석을 지날 때는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약간의 설렘이 있기는 했지만 담담했답니다. 그런데 다른 순례자들을 보니 아주 반가워하더라고요. 저도 생장에서부터 걸어왔다면 그런 즐거움을 느꼈을 텐데 아쉽네요. 올리버는 어떠셨어요? 하하, 저는 저는 빨리 산티아고에 도착하고 싶네요. 아직 100km가 남아있으니 좋아하기에는 이르지요. 저도 표지석을 지나오기는 했지만 저에게는 단지 숫자가 적힌 돌일 뿐이었어요. 제가 기쁨의 함성을 지를 곳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니까요. 프란시스가 나를 보며 물었다. 수연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생장에서부터 700km를 걸어와서인지 100km가 무척 가깝게 느껴지네요. 어제 사리아에서 출발할 때부터 평소보다 많은 순례자들이 보였어요. 루나 씨처럼 그곳에서 출발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기 시작하는 구간이라서 순례길 느낌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루나가 이어 말했다. 세상에, 저는 이제 출발이라 100km가 먼 것 같은데 100km가 가깝게 느껴진다니 대단하네요. 700km를 걸어온 순례자로서 잘 걷는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배낭의 허리끈과 가슴끈을 바짝 조여 배낭이 몸에서 흔들리지 않게 밀착시키는 게 좋아요. 신발끈도 느슨하지 않게 꽉 묶어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낭이 가벼워야 한답니다. 배낭 무게도 아주 중요하지요. 우와, 내일부터 꼭 신경을 써야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내가 말을 꺼내려는데 올리버가 끼어들었다. 배낭과 신발도
신경 써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랍니다. 순례길에 왜 왔는지, 어떻게 걸을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지요. 더 중요하지요. 프란시스도 덧붙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순례길의 여정이 재미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걷다 보면 어느새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해 있을 거고요. 케이트가 이어서 말했다. 욕심내서 빨리 걸으면 절대 안 돼요. 자기만의 속도에 맞추지 않으면 발목과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간답니다. 결국 더 늦어지게 되고 때로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저도 초반에 만난 내리막길에서 너무 신나서 뛰었다가 고생하기도 했어요. 내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나는 그들에게 질문 알베르게에 관해 얘기해 주었다. 멜리데에 있는 질문 알베르게 주소도 알려주었다. 그들은 기회가 된다면 가보겠다고 했다. 어느덧 창밖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와 있었다. 우리는 즐거운 저녁 파티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어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았다. 그러고 보니 리건의 고민에 대한 답변을 받기 위해 포르토 마린과 사리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100km 지점을 이미 여러 번 지나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새삼 100km 표지석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다. 어쩌면 이곳부터는 또 다른 여정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얼마 남지 않은 순례길이 나는 더욱 기대되었다. 감사합니다.